지금부터 그 수작업으로 현지도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작업으로 현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가 필요한데요. 600mm 이 철자가 필요하고요. 500mm의 그 플라스틱 자, 이게 이제 폭이 40mm인 그 플라스틱 자가 필요합니다. 우리가 그릴 때 그 부재들이 40mm인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 이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가 꼭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직각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그 작업들이 많은데, 이 직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수용 그 삼각자, 요게 이제 필요하고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정확하게 그 직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플라스틱 자보다는요, 이게 철자를 이용해서 그리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철자는 이제 큰 게 있고요. 이제 요 작은 철자가 있는데, 큰 게는 이제 500mm, 요 작은 거는 300mm 이렇게 되는 철자를 요 두 가지를 추가해서 저기 수작업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요, 가장 중요한 게 요 MDF에다가 현지도를 그리게 되는데,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기준선 완을 이제 작업하는 것이죠. 다시 말하면 A1 부재 위치를 이제 작업하는 것이 되겠는데요. 그 위치에다가 요 철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. 철자를 요 MDF 판에 정확 가운데, 이렇게 가운데 위치시키고, 저 같은 경우는 이 철자가 움직이지 않게끔 양쪽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 철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서, 이 고정된 철자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선들은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철자를 이제 제거하는 형태가 이제 되거든요.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여기 철자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기준선, 이렇게 해서 기준선 완을 이제 첫 번째 기준선을 이제 그리게 되죠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제 첫 번째 기준선이 작성되게 되고요. 두 번째,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폭이 이제 40인 이제 A1 부재의 그거를 위치를 표시해야 되는데, 그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자, 500mm이면서 폭이 40인 플라스틱자를 여기에 딱 걸쳐 놓고, 두 번째 선을 이렇게 쭉 그리면은 여기 A1 부재 위치의 선이 나오거든요. 이런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는 것은요, 기역자, 큰 기역자를 이용해서 세 번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, 기역자를 갖다가 요 철자 위에다 얹어 놓는 거죠.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직각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처음 기준선 2를 그려야 하는데, 요게 이제 기준선 2인데, 요 기준선 2는 위치가 이제 여기가 전체가 600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300의 그 눈금에 놓고, 요 철자를 놓고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기준선을 이제 우리 그리게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A2 부재가 폭이 40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에서 양쪽에 20, 오른쪽에 20이기 때문에 300을 기준으로 해서 280 위치에서 이제 한 선을 그리게 되고요. 또 320 위치에서 또 한 선을 그리면은 A2 부재의 또 위치의 선들이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.
그리면서 정확하게 이 에이트 부재의 길이가 400이기 때문에 요 철자의 눈금에 여기 400의 위치에 눈금 표시를 요 기준선에다가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죠. 그래서 그런 작업이 끝나면은 요런 형태가 되겠죠. 다시 말하면 요거는 A1 부재의 그 위치에 선들이 되고요. 요거는 이제 A2 부재의 위치에 선들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요 400 위치에 이제 위치 표시를 해놨죠. 이렇게 해서 진행되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큰 기역 철자를 사용해서 이런 작업까지는 하고요. 나머지는 선들이 좀 짧기 때문에 작은 기역자 철자를 이용해서 300 정도 되는 철자를 이용해서 이제 선들을 여러 가지 선들을 그리면 되는데, 우리가 위로 이렇게 난 선들은 필요한 선들은 이런 선들인데, 이런 선들은 결국은 이 철자의 눈금을 보면서 긴 철자의 눈금을 보면서 여기 기역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A2 부재의 끝선은 이제 결국은 중심 A2 기준선에서 200이거든요. 그 200에 있으니까 300에서 이제 200 위치라는 게 100, 이 눈금선은 100의 위치에다가 저기 선을 그리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요 철자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필요한 선들을 이제 그리면 되거든요. 그래서 100 위치에 오고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7이니까 100에서 시작했으니까 187이 되겠죠. 이거는 이제 창호의 그 위치가 되겠죠. 여기에 넣고 그리고요. 또 요거는 이제 창호의 그 E2 부재죠. E2 부재 폭이 50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까지 50의 그 위치에다가 또 이 선을 그리게 되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F 부재, 이게 그 창호의 그 F 부재 가운데 받치는 그 부재인데요. 그거는 여기서 양쪽에 15, 오른쪽에 15니까 이 밑에 있는 눈금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그 285의 위치에서 그리면 되고요. 요거는 이제 315의 위치에 놓고 이렇게 또 선을 그리면 되고요. 마지막에 창호의 그 폭이 끝에 되는 게 결국은 390 위치, 390 위치에 넣고 이제 요거를 또 요 선을 그리면 되고요.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요 철자를 이용해서 철자를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그리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또 500의 위치에다 놓고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. 그 다음에 515의 위치에 놓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철자를 이동하면서 위에 올라가는 선들을 이제 쭉 그리면 되는데, 어쨌든 이거를 그릴 때 밑에 있는 철자가 그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요 철자를 정확하게 요 밑에 있는 그 고정된 철자에다가 면에 닿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직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 선을 이렇게 적당하게 그려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. 이렇게 그림은요, 일단은 결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. 다시 말하면은 이게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기준선에서 200 위치에,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끝선에서 여기 87만큼 눈금선으로, 여기 철자의 눈금선으로 보면은 여기 300이기 때문에 187, 그 다음에 여기에서 50만큼 여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요 중심선에서 15, 이렇게 15만큼
그리고 또 플러스된 15만큼 이제 그리고요. 그 다음에 290, 저기 철자상으로는 390이 되겠죠. 390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에서 200만큼 이렇게 그리면 철자상으로서는 500의 위치에 그리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 그 D부재를 그릴 수 있는 그 선, 창호의 높이가 되겠죠. 그건 215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선에서 215만큼 그리면은 이와 같은 이제 그 선이 이제 나타나는데, 어쨌든 그리면서 잘 그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게 여기 창호의 높이를 이제 그리면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작은 기역 철자를 이용해서 요런 올라가는 선들을 다 그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선들을 이제 쭉 그려 나가야 되는데, 필요한 가로선은 여기 보면은 요 삼각자를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요 철자에다가 이 맞춰놓은 그 직각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철자를 갖다 놓고요. 자, 저 갖다 놓고 아까 사용한 작은 기역자선을 눕혀 가지고 각 그 필요한 선들을 이제 그리면 되거든요. 그래서 작은 철자선을 이용해서 작은 철자에도 눈금이 있기 때문에 그 눈금을 보면서 해당되는 수치의 그 눈금을 위치시키고 이렇게 필요한 선들을 그어 나가면 되겠죠.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215만큼 위치한 데다가 이렇게 선을 일단 긋고요. 그 선을 기초로 해서 30만큼, 폭이 이제 30만큼, 요 작은 철자에 눈금에 30에 오도록 눈금을 넣고 요걸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폭이 30이 나오거든요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완부재죠. 이완부재 요 높이, 폭, 요거는 결국은 이제 요런 요것을 이동하면서 갖다 대고 여기 맨 밑에다가 갖다 대고 그다음 50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. 여기 50에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 표시된 것에 이동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은 요 폭이 50인 그 이완부재의 이제 폭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선들을 창호에 필요한 선들을 여기서 다 요 작은 기역 철자를 이용해서 다 그리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린 결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창호의 전체적인 이제 모양인데요. 어쨌든 창호의 높이는 이제 215의 선으로 그렸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물매라고 하는데요. 물매에도 그 15만큼, 물매도 15만큼 선을 쭉 그었고요. 그 다음에 지부재죠. 지부재. 다시 말하면 창호의 상단에 있는 그런 부재를 말하는데, 그 부재의 폭이 30이기 때문에 30만큼 그려졌고, 그 다음에 그 창호의 그 이완부재죠. 맨 밑에는 이완부재인데 그게 폭이 50이기 때문에 50만큼 또 그 가로선을 이제 그어주는 거죠. 이렇게 선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여기서 그려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창호의 이제 모양은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끝나면 이제 또 비부재의 위치 선들을 그려야 되는데, 비부재 위치 선들은 어쨌든 이 플라스틱 삼각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데, 플라스틱 삼각자하고 그 다음에 긴 기역 철자, 또 작은 기역 철자,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적절하게 그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제 그리면 되는데,
아까 이제 A와 A2 부재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밑에 기준선 1에서 이제 400이거든요. 400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먼저 요 큰 기역자를 정해서 요 선을 쭉 먼저 그리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겠죠. 쭉 그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다음에 그, 그 비부재의 길이가 400이기 때문에 400의 위치에다가 또 그 점을 찍고 표시를 해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비부재의 폭이 이제 70이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쓸 때는 비부재의 폭이 70이 되거든요. 70이 되는데 그거는 70폭을 유지해서 요 플라스틱 자위제는 스케일이 없기 때문에 요 작은 저기 철자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오면은 요 큰 철자가 큰 철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작은 철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제 눈금이 우리가 어느 정도 눈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. 70이라는 눈금을 이제 여기서 표시하면서 이제 그 선을 이제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요 두 개의 철자를 이용해서 이제 선을 그어 나가면 되겠죠. 다시 말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요 큰 철자를 어느 정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작은 철자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동하게 되면요 이렇게 맞닿게 이동하면은 여기 조금 들어가 버렸네요. 이렇게 이동하면은 요 눈금을 보면은 지금 여기 작은 철자의 눈금이 좀 여기 나오거든요. 그 눈금을 보면서 이제 30, 40, 50, 60, 70, 70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표시를 하면은 결국은 그 위치가 결국은 폭이 70인 그 선을 그릴 수 있는 그 기반이 이제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작은 철자와 큰 철자를 이용하면서 밑으로 내리면서 우리가 필요한 선의 그 축정치에 알맞은 선을 이제 그려 나가면 이제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내리면서 그리고 물매선도 마찬가지로 물매선도 이제 물매선은 40이기 때문에 40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자를 이동하면서 40에 30이거든요. 40에 이렇게 40선에 요 기준 위에 선이 오도록 이렇게 맞춰 놓고 그다음에 요걸 이제 요 큰 철자를 이제 올리면 되겠죠. 이렇게 올려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40선은 요거죠, 요거. 요 선을 이렇게 요 선에 갖다 대고요. 이렇게 갖다 대고요. 요 선이 잘 맞추기 어렵네요. 이렇게 갖다 대요.
갖다 대고,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맞춰서 큰 철자를 맞춰서 선을 그리면은 그 폭에 맞는 선을 우리가 그려줄 수 있죠.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부재의 그 위치와 이제 위치의 선들인데요. 이게 여기 물매선이고요. 그 다음에 폭이 70인 이제 비부재 이제 선이 나오겠죠.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려주고요. 그려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큰 철자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요 큰 철자의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대각선 비부재가 45도 각도의 그 뾰족한 그 부재로 가공이 돼야 되는데 그 45도 각도에 해당하는 대각선, 여기 다시 말하면은 요쪽에 그 가운데 그 A2 기준선 2하고 기준선 1이 만나는 그 중심 요 가운데 선하고 그 다음에 요 400의 위치에 있는 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그 사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. 그래서 여기는 45도 각도가 나오고, 그래서 요게 B부재의 그 뾰족한 45도의 각도의 그 부재의 그 도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B부재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그거를 그려줘야 되는데, 장부는 이제 작은 그 기억 철자 기억자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위치에 그 장부를 이제 여기 보면은 B부재 숫장부의 그 30의 위치에 숫장부를 그려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가운데에는 이제 또 A2 부재의 그 암장부를 그려주면 되는데, 모양상으로는 이렇게 되죠.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그 B부재의 그 숫장부, 다시 말해 숫장부는 요거죠. 그리고 A1 부재의 암장부는 여기에 이제 구멍을 이제 글로 해서 나중에 이제 파게 되는, 이렇게 해서 요 표시를 이제 요거를 이제 그려주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A2 부재도 이제 작업이 끝난 거고요. 그 다음에 B 부재도 작업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D 부재를 그려야 되는데, D 부재는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데요. D 부재의 폭이 이제 40이거든요. 40이니까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데, 아까 설명드렸듯이 D부재는 그 창호 위에 그 걸쳐지는 게 때문에 창호의 높이가 215입니다. 215가 여기 위치에 있거든요. 그 여기 위치에다가 이제 D부재를 그려주는데,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자를 놓고 양쪽에 선을 그어주면은 이제 D부재의 그 위치선들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D부재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플라스틱 차 하나만 이렇게 요 끝과 하고 요 끝을 맞춰서 이렇게 놓고 양쪽에 선을 그어주면은 이렇게 그 D부재의 그 위치선이 딱 그려지는 거거든요. 이렇게 그려지고요. 그 다음에
DVJ의 그 절단선, 밑에 절단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DVJ가 결국 여기 창호에 보면은 이제 그 지부재, 상단에 있는 지부재하고 그렇게 그 걸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부재의 두께를 표시를 해야 D부재의 절단면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밑에 기준선 완에서 요 기준선 완에서 30mm만큼 또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그걸 표시하는 데 있어서 요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면 편해요. 그 플라스틱 자에 보면은 여기 눈금이 뭐 10mm씩 다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해서 결국은 이제 요 밑에 30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 기준선 완을 이렇게 맞추고 맞춘 상태에서 이제 그어주면은 그 30의 폭에 또 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수 있죠. 결국은 여기가 요 폭이 30이라는 거죠. 30만큼 해서 여기 선을 그어줘야 이제 D부재의 절단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여기 절단선 표시가 되어 있죠. 이렇게. 이 절단선이 30의 폭을 가진 지부재의 그 폭 30의 만큼 절단선을 표시를 해줘야 이게 절단선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D부재를 이제 그려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D부재를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1 부재, C2 부재의 그 위치,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, C1 부재, C2 부재도 그 폭이 40이기 때문에 요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.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, 결국은 이제 기준선 가운데 놓고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표시 그려주고 한쪽 이렇게 놓고 이런 모양의 그 DVJ 위치를 표시해주고 또 요 플라스틱 자랑에서 다시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형태로 놓고 양쪽 선을 그어주고 다시 이렇게 그어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C와 무제, C2 부재의 이제 그 위치하고 이제 선이라고 볼 수 있죠. 폭이 40인 이런 형태는 다 이런 플라스틱 자령에서 이제 요 꼭지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1 부재의 끝하고 또 여기에 A1 부재 끝하고 이렇게 다 연결해서 양쪽 선을 이용하면 쉽게 이제 선을 그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게 그 실제 도면상의 그 시완부재 눕힌 시완부재의 도면 그 시완부재의 그 절단 도면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그리기 위해서는 요 또 삼각자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그려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준선은 그 시완부재의 기준선은 요 기준선 세 번째 기준선을 가지고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도를 유지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삼각자 두 개를 놓고 삼각자 하나만 놔도 되는데 조금 두 개를 놓으면 더 단단하게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
요 앞에 있는 그 삼각자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위아래로 하면서 적절하게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그 포션을 가지고 이제 그리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리면 되는데,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정이 되고요. 요 삼각자는 고정이 되고, 요걸 아래로 하면은 조금 더 그 선을 저기 밑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형태의 두 개의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리게 되죠. 그리게 되는데,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이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동이 돼 있죠. 지금 이동이 돼 있어서 원래는 여기에 기준선 요 삼각자가 기준선 여기 기준선은 원래 이제 요거입니다만 어쨌든 요 밑에도 똑같은 그 각도를 가지는 이제 기준선과 나란히 된 그 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각도를 잡고 쭉 내리면은 이제 그 시완부재를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앞에 그 동영상에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해서 일단 필요한 점들을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 개 점하고 또 여기 A, B, C, D 네 개의 점 이런 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직선을 이제 그어야 되거든요. 긋기 위해서는 이제 큰 기역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면에 닿게 하면 여기 이제 직각이 나오거든요. 요걸 이제 쭉 이동하면서 필요한 선들을 이제 그리면 되겠죠. 그래서 그 여섯 개의 점을 요게 쭉 이동하면서 이제 선을 이제 그리게 됩니다.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죠. 여섯 개의 점을 쭉 이러면서 밑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여섯 개의 점을 그리고요. 그 다음에 작은 그 기역 철자를 이용해서 또 밑에 있는 이제 네 개의 점 이렇게 네 개의 점의 선을 또 그리게 되는 거죠. 결국은 결과를 보면 이런 형태가 이제 그려지죠. 요거는 큰 기역자를 이용해서 그린 거고요. 요거는 작은 기역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린 거거든요. 그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요선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 되죠. 좀 길게 여유 있게 쭉 나와. 여기도 조금 길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을 그어야 나중에 이제 부재 먹금 넣을 때는 이제 선이 보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길게 여유 있게 이제 선을 그리는 작업이 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다시 이제 요 삼각자를 이동해서 그 실제 시부재의 그 선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. 여기 보면은 이 시부재가 연결되는 이제 그 비부재죠. 비부재의 그 길이가 400이기 때문에 400의 위치에 이제 그 점을 표시하고 그 점을 이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이제 그 요점하고 연결해서 이제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. 이런 형태. 시부재의 이제 위치에 선이 한 개, 바깥선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시부재의 이제 폭이 그 60이거든요. 그 60만큼 이제 시부재의 폭을 그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요 삼각자는 고정하고 요 고정된 삼각 위에 있는 삼각자는 고정하고 밑에 삼각자를 밑으로 쭉 내리면서
요 그 기역, 작은 기역자의 그 눈금이 이제 60이 되도록 60이 될 지점을 찾아서 그러면 폭이 이제 60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선을 쭉 연결하면 이제 폭이 60인 그 비부재, 아니죠, 시완부재의 그 위치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물매선을 또 그려야 되는데, 물매선은 이제 요 A1 부재의 그 요 A1 부재 선하고 세 번째 요 선에 만나는 요게 이제 뭐 우리가 물매점이라고 하는데, 요 물매점하고 이렇게 쭉 물매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선이 이제 물매선이라고 하는데, 그 물매선은 이제 정확하게는 13.3이거든요. 일반적으로 13에 놓고 이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, 마찬가지로 그것도 요 삼각자를 이제 이동하면서 요 그 작은 기역 철자의 눈금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 선을 이제 그리면 되겠죠.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같은 시부재의 위치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. 요게 이제 물매선이고요. 요 폭은 이제 60이고요. 요 지금 물매의 그 폭은 이제 13.3. 이렇게 해서 선이 세 개의 선이 여기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그 절단선, CV의 절단선을 찾아야 되는데, 우리가 번개 모양이라고 하는데, 여기에 있는 번개 모양을 또 여기다가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. 찾으려면은 이렇게 선의 이름들을, 여기 있는 선의 이름들을 다 이렇게 명명하고, 그 필요한 선, 1은 1-1과 이제 연결이 되고요. 2는 2-2와 연결이 되고, 3은 3-3과 연결이 돼 가지고 요 모양이 여기서 물매의 그 위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, 그거를 이제 선을 그으면서 이제 표시를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표시한 게 이렇게 연결된 선으로 해서 번개 모양, 이렇게 요 번개 모양의 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. 요걸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은 이제 시부재 작업도 이제 끝난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창호의 그 장부 표시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, 여기 창호에 보면은 이제 요쪽에 그 지부재죠. 지부재의 숫장부가 우리가 15개, 숫장부 15개 때문에 15만큼 이제 숫장부 표시를 해주고요. 그 장부 표시를 이제 쭉 숫장부 표시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해주는 작업들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연기의 것도 역시 이제 장부로 표시해주고요. 여기 보면 또 F 장부의 그 부분도 요 철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면 결국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. 전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여기 15, 여기 15만큼 표시를 해주고, 여기 뾰족하게 이렇게 가운데 받치는 그 부재죠. 이쪽에 장부도 이제 표시를 해주고, 여기 연기 부분도 표시를 해주고, 그 다음에 요 지부재 물매도 표시를 해주고,
그다음에 F부재의 물매, 양쪽의 물매도 표시를 해주고, 그다음에 이쪽에 B부재도 물매 표시해주고, C1부재의 물매도 표시해주고, 이렇게 해서,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게 요 D부재의 길이, 그러니까 D부재의 최종적인 길이가 440.7, 여기 440.7, 441 대략 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, 그 다음에 요 시완부재의 길이가 540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고, 이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여기에 540이냐 여기에 441이 나오느냐 이런 거.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기 A1 부재 표시, A2 부재, B 부재, D 부재, C1 부재.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E1 부재, E2 부재, F 부재, G 부재. 이렇게 해서 수작업으로 그려지면은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수작업으로서 그 현치도를 그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직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 직각을 잘 유지를 못하면은 정확한 치수들이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림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 철자를 처음 놓고 이렇게 고정해서 정확한 그 기업 직각이 유지되는 철자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직각선들을 어느 정도 잘 뽑아낼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, 중간중간 이제 그 그림에서 확인해야 될 게 결국은 이제 그리다 보면 여기 요 교차점, 여기가 여기 C1, C2를 이제 위치를 표시할 때 여기 교차가 되는지, 그 다음에 요 부분 교차가 되는지,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교차가 되는지,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, 그다음 길이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인가,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조금씩 그 작업을 해 나가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그 작업이 잘못돼서 전체를 좀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씩 점검을 하면서 실수 없이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서 수작업으로 자를 이용해서 현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.